중국 축구 팬들이 한국전서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 어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도훈 임시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 6차전에서 중국과 맞붙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된 상태였고 지난 6일 싱가포르 원정에서 무려 7대0 대승을 거두며 승점 13.4승 1무 고지를 밟았고 2위 중국을 5점 차로 따돌리면서 일찌감치 1위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위지만 예선 탈락 위기에 몰려 어제 경기 결과에 따라 3위 태국에 역전당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패하고 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경기였을 겁니다. 한국도 승리가 필요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전 결과에 따라 최종 예선 톱시드 확보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예선은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시드가 정해지는데 일본과 이란이 아시아 1, 2위를 지키고 있고 한국과 호주가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의 상암 경기장에는 중국팀을 향한 응원 소리인 짜오짜오짜오가 크게 울려 퍼지고 한국 선수들을 향한 중국 팬들의 야유가 계속되었는데요. 두 나라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였던 어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영국 학생이 초조한 모습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 사는 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에 푹 빠져 있었고 제 방은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포스터로 늘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축구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이기도 해요. 왜냐면 현재 축구의 기원이 바로 이곳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19세기 중반 축구의 규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면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1963년에 설립되었죠. 이게 우리가 아는 축구의 시작이에요. 또한 영국은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쓴 곳이에요. 세계 최초의 축구 리그인 잉글리시 풋볼 리그가 1888년에 시작되었고 이 리그는 축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경쟁이 치열한 축구 리그 중 하나고 최고의 선수들과 팀들이 여기서 맞붙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이 리그에 열광하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축구가 그저 스포츠가 아니고 축구는 국민적인 문화예요. 주말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열정적인 팬들, 지역 클럽을 지지하는 전통,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함께 축구를 즐기는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영국 축구의 진정한 매력이에요. 그리고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또 어떤가요? 1966년에 자국에서 열린 피파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 순간은 영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었죠. 이런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는 영국 축구의 명성을 더 높여주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영국은 축구의 본고장으로 불리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 항상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고 공을 차고 패스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겐 큰 행복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저를 응원하며 지역 축구 클럽에 가입시켜 주셨어요. 저는 뛸 듯이 기쁘고 꼭 축구 선수가 되겠노라 다짐하며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친구들은 점점 실력이 늘어갔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몇 번의 시합이 지나고 제가 우리 팀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빠르지도 않고 슛도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코치님은 항상 격려의 말을 해줬지만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빠, 엄마, 나 축구가 정말 좋은데 더 이상 선수로는 안 될 것 같아. 부모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아빠는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톰,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축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많아.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심하였죠. 축구를 포기하지 않기로요. 비록 선수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었죠. 저는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스포츠 저널리즘으로 잡고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축구 경기를 보고 분석하는 일을 하며 제 열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영국의 명문 대학교인 리즈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리즈 대학교는 스포츠 저널리즘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며 그곳에서 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대한 연구와 공부는 꾸준히 하며 바쁜 생활을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학업 생활을 하면서 축구 경기도 보고 싶었지만 축구의 열정만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를 직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축구장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죠.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축구를 무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경기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일터인 축구장에 도착하자마자 광활한 잔디를 보니 저도 축구 선수가 되어 이 넓은 경기장을 뛰어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직장인이 마음을 다잡고 청소 도구를 손에 들고 지정된 구역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꽤나 힘들었지만 곧 익숙해졌죠. 경기 시작 전까지 모든 일을 끝내야 했기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곧 펼쳐질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 찼어요. 드디어 청소를 마치고 나니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왔죠. 저는 할당받은 청소구역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경기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손흥민이었어요. 그의 빠른 발놀림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고 그의 플레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손흥민의 정확한 패스와 드리블 그리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골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자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그 환호 속에서 열렬히 응원했어요. 그날 손흥민의 활약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손흥민의 경기를 보며 그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손흥민에게 반한 순간은 축구 경기장에서 그가 팬들에게 보인 매너도 한몫을 했어요. 먼 발치에서 손흥민을 바라보며 그의 친절함과 따뜻한 미소에 감탄했고 그는 팬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특히 아기 팬들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과 팬들과 대화할 때마다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손흥민의 모습은 진정한 스포츠맨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길에 우연히 손흥민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손흥민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주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손흥민의 인사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손흥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팬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거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진심 어린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손흥민과의 짧은 대화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손흥민처럼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된다면 단순히 선수들의 경기력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성과 사람됨도 함께 이야기하리라. 손흥민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저는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중국과의 축구 경기가 우리 경기장에서 열린 날이 있었어요. 평소에 청소를 하면서 매번 쓰레기가 많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티켓 가격에 청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지 정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 할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주변 청소구역 선배가 너는 아직 중국인들을 못 만나봐서 할만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말을 하였어요. 평소 중국인들의 기이함은 알고 있지만 그들의 흔적은 본 적이 없으니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저에게도 중국인 관중이 떠난 자리를 치울 시간이 오고야 말았어요. 중국인들이 한번 갔다 간 자리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게 맞나 싶게 더럽혀 놓았어요. 또 어떤 중국인은 대부분의 티켓 가격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우리에게 버리게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들이 남기고 간 자리는 음식 포장지가 모아지지도 않은 채 다 널브러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나 깨진 유리병까지 있어 위험하기까지 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와 빈 병들을 보니 한숨만 나오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화장실의 모습이었어요. 중국인들이 다녀간 화장실은 변기 부분이 새카매져 전부 락스로 박박 문질러 닦아야 할 만큼 앉을 수 없는 변기 시트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미개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더럽히려면 지네 나라에서나 더럽히지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더럽히고 가냐며 청소하면서 욕이 계속 나왔어요. 여러 나라의 축구 팬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인종은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 중국인들을 겪고 나니 선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중국 때문인지 동양 국가에 대한 인식이 확 나빠질 때쯤 한국의 경기가 우리 경기장에서 일정이 잡히게 되었어요. 소니도 출전 선수로 있어 한국 팬들은 우리 경기장에 정말 많이 왔었어요. 저 또한 일부러 경기를 보고 싶어 경기 시작 전후로 청소 타임을 신청했고 드디어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를 보게 되었죠. 한국 팬들은 이상하게 비닐봉지를 전부 손목에 걸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인들을 겪고 나니 동양인들이라고 하면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예전에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았죠. 그런데 한국 팬들은 경기 중 많은 음식을 먹고 바로바로 자기 손에 든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모았고 부피를 굉장히 작게 줄였어요. 마치 테트리스 조합을 하듯 최소한의 공간에 쓰레기를 굉장히 야무지게 모았어요. 그 다음 주변 쓰레기통으로 바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한국인들은 쓰레기통에 너무 잘 버려 쓰레기통 주변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쓰레기통을 비울 일이 없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버려야 했는데 쓰레기통으로 쓰레기를 잘 전달하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야 하는 것이었죠. 넘치는 쓰레기에 쓰레기통은 소화를 못한 채 많은 쓰레기를 토해냈어요. 저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광경을 처음 봐서 너무 당황했죠. 하지만 이건 제가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일보다 훨씬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자리에서 쓰레기통만 비우면 되니 저는 허리를 숙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심지어 몇몇 팬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자리를 정리하는 팬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의 선진적인 행동 덕분에 다른 관객들도 원활하고 쾌적한 경기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손흥민의 팬이 된 이유가 그의 겸손한 인성도 한몫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고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친절과 매너,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진 건가 깨달았어요. 그들은 줄 서는 문화에서도 남달랐어요.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경기 직전에 화장실이 얼마나 혼잡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긴 줄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본 광경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국 팬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화장실 내부도 매우 깨끗했고, 팬들은 사용 후에 세면대를 깔끔히 정리하고 나왔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고, 팬들이 이렇게 질서 있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팬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말았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손흥민과 한국 사람들의 진짜 팬이 되면서 손흥민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는 시차가 안 맞는 곳에서 경기가 펼쳐지더라도 꼭 생중계로 경기를 보곤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면 중국과 한국의 친선 경기가 펼쳐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부터 됐어요. 왜냐면 중국인들의 최악의 관중 매너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잘 알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먼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 경기가 펼쳐지니 중국인들이 경기장에 얼마나 많을 것인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혹여라도 그들의 비매너 행동에 경기에 지장을 미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경기를 보기 위해 TV를 켰어요. 그런데 경기 시작 전 TV 속 중국인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경기 시작 전 중국 국가가 먼저 흘러나오면서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상대 참가국에 대한 예의를 갖췄어요. 하지만 한국의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검정색 옷을 입은 40여 명의 중국인 관중들이 등을 돌리는 행동을 보였어요. 중국 관중의 매너 없는 응원전은 경기가 진행되는 90분 내내 계속됐어요. 한국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죽어라 한국 혹은 빵치 한국을 비하하는 의미를 힘껏 외쳐댔죠. 소니가 골문을 향해 슛을 날리면 어김없이 중국 관중들은 우소리를 내며 야유를 보냈지만 손흥민 선수는 중국 측 골대에 슛을 시도한 뒤 여유 있게 중국 관중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3개를 펴고 다른 손으로 숫자 0을 만들어 보였죠. 지난해 11월 중국을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했던 사실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통쾌함을 느꼈어요. 역시 나의 영웅 소니는 표현하는 방법이 남달랐어요. 경기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내가 야유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선수로서 야유를 받을 순 있지만 우리 홈 경기장에서 우리 팬들까지 무시한다고 느껴서 대한민국 선수로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멋진 선수를 가지고 있다니 자부심이 굉장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중국 응원단의 비매너 행동에 제3자인 저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을 정도였는데 경기장에서 축구를 뛰던 선수들과 한국 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중국 관중의 예의 없는 응원은 지난해 중국 광둥성의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C조 2차전 중국과 원정 경기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어요. 프리킥을 준비하던 이강인 선수의 얼굴, 목, 어깨 주변을 향해 레이저를 쏘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준비할 때도 같은 색의 레이저 불빛 공격이 계속됐던 적도 있었죠. 이날 중국 월드컵 대표팀은 한국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진출이 불투명해졌어요. 태국이 3대 0으로 싱가포르를 꺾으면 탈락합니다. 열심히 뛴 경기에서 탈락할 수는 있어도 소수의 팬들로 인해 국격까지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였을까요? 저는 리즈 대학교에 입학 후 스포츠 저널리스트라는 꿈을 향해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는 중인데요. 이런 중국인들의 비매너 행동을 보고 관중에 대한 비판과 메시지도 신랄하게 쓸 줄 아는 저널리스트가 돼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또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 덕분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노력하며 손흥민의 인성과 겸손함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죠. 영국에서 손흥민의 팬이 된 대학생 톰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사람들보다 중국 관중 비매너에 대신 더 화를 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드는 사연이었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